27강 수업은요, 111페이지 제강공정 전반에 관한 용어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2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LD 전료 주 원료는 용선과 고철입니다. 주 한 90% 이상은 용선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2번하고 이런 건 뛰어넘었습니다. 3번 UHP죠. 송전설비 용량 정대, 높은 전류 밀도, 전극 소모 적은 것을 이용합니다. 높은 전자력에 강한 전극을 이용하여 비저항 열 평창계수 낮고 기계적 강도 우수한 전극을 이용합니다. 노병, 노뚜껑 내화물 계량, 전극 아래에 생기는 화점부에 고품질 내화벽돌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전기로에서는 거의 순행장치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UHP 조업할 때 여기 이제 설비나 일반적인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칼도법 많이 했지요. 특수전로 조업으로 고인선 처리에 유리하며 반응 속도 크며 내화 재료가 많이 소요됩니다. 전로를 수평에서 약 15도 내지 20도 이렇게 세운 위치에서 노축을 중심으로 매분 5 내지 30회전의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렌스에 의해 순산소로 논의 용선의 분사의 강을 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인선, 저인, 저질소 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용선차는 토페도 카이가 TL 또는 TC 또는 그 안에 레이더를 있기 때문에 토페도 레이더 카 할 때는 TLC가 됩니다. 전로에 공급하는 용선 보온 일시적입니다. 보온 저장 요거는 일시적입니다. 제강 공장으로 용선을 운반합니다. 용선차는 꼭 그 콘크리트 믹스처럼 생겼습니다. 건설비 저렴하고 온도 강화가 적습니다. 부착금속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간편합니다. 인원 장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9번 자, 9번 주조 방향에 따라 주편에 생긴 결함으로 주형에서의 응고각의 두께 불균일 때문에 응력 발생으로 나타나며 2차 냉각 과정에서 더욱더 확대되는 결함을 표면 세로 크랙 몇 번 이제 요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표면 세로 균열 크랙은 몇 번 이제 등장한 겁니다. 주조 방향에 따라 슬래브 폭 중앙부 표면에서 발생합니다. 표면 세로 균열 발생 원인 주형 테이프, 편평비, 주형 내 용광류, 오실레이션 영향으로 응고각 두께 불균일할 때 발생합니다. 그럼 해결 방향은 뭐냐? 해결 방향은 해결 방향을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형에서 완만하게 냉각을 해주면 되고요. 주편 긴 변하고 짧은 변이 있습니다. 주편 장변, 단변 균일하게 냉각해줘야 되고요. 몰드 파우더 용융 특성 및 점도, 결정화 온도 계량하여 정밀하게 탕면 제어하고 에어 미스트 이용하여 균일한 2차 냉각되도록 해주면은 표면 세로 균열 크랙을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9번까지 요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순산소 상치 전로에서의 슬로핑 발생 방지. 치련 초에 산소 압력을 증가시키고 치련 중기에는 이게 생기면 형석이나 석회석을 투입하여
7연중지 과대 탈탄하면은 이게 이제 슬래그가 이래 부풀어 올라서 넘칩니다. 이거 방지 위하여 소프트 블로우 조업을 합니다. 단 용선 추가로 대량 첨가하면은 또 슬로핑 발생이 증가합니다. 어쨌든 이 슬로핑은 7연중지에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7연 초에는 산소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압력을 증가시켜서 이제 슬래그가 그때 생기면은 쉽게 말하면 스피팅은 덜 발생합니다. 7연 중기에는 형석 스퀘석을 투입해가지고 7연 중기 과된 탈탄 속도를 방지 위하여 중기에 소프트 블로우 조업을 하면 됩니다. 단 용선 추가로 대량 첨가하면 슬로핑 발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13번 연주의 턴디시에서 사용되는 노즐의 재질, 지르콘 젤, 고급 알루미늄 젤, 마그네시아 젤이 사용된다. 연주기 형식은 우리 이거 제강 본문 할 때 나왔습니다. 그림이, 그죠? 근데 여기에 수직형, 수직망곡형, 전망곡형, 다담교점 망곡형, 그 다음에 수평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다단교점 망곡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왜 그러냐면 주관식에 써야 되거든요. 이도 수직형, 수직망곡, 전망곡, 요거만 해도 벌써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형, 요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시험각이 아마 다단교점 망곡형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알아두면 더 좋겠지만 안 날 때는 요 네 가지라도 써줘야 됩니다. 17번 주로 킬드강에 사용되는 주형, 상광형. 킬드강 위에가 넓은 그 쇠물을 부어버립니다. 상광형. 연주주형, 구리. 거기에다 뭐를 도금을 하냐면 니켈, 크롬을 도금합니다. 스타크랙. 스타크랙은 방사선 크랙입니다. 이걸 쥐발 크랙이랍니다. 스타크랙은 방사선 크랙이라고 하고 쥐발 크랙을 방지해줍니다. 꼭 이게 이제 표면에 용광이 말이죠. 구리가 좀 연하죠. 거기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쥐 발자국처럼 생기는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는 스타크랙, 방사선 크랙, 쥐발 크랙이라고 합니다. 주형은 탄소 4 내지 4.3% 함유한 추철제 서인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 여기 연주주형하고 주형하고는 다릅니다. 연주주형하고 주형하고 다른데 이거는 조개할 때 주형이고 위에는 연주주형입니다. 높이에 따라 위가 넓고 밑이 좁은 상광형은 주로 킬드 관계에 사용합니다. 혼돈하면 안됩니다. 하광형은 세미 킬드 관계, 림드 관계 제조용이며 하광형의 뚜껑 덮은 캡트강은 캡트 관계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주형이다. 정반, 바텀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주형 올리는 깔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주철제로 제조됩니다. 상주형은 한 개의 정반에 한 개의 주형 사용하고 하주형일 때는 한 개의 정반에 여러 개의 주형을 사용합니다. 하주형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쭉 올리니까 여러 개의 주형을 정반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관찰 쉽도록 평활한 측정면을 만드는 작업. 요거는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 부식 이렇게 하는데 거친 연마는 보통 보니까 한 아주 거친 거 한 200 메시, 그 다음에 미세 연마는 한 800이나 요즘은 시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야 됩니다. 본래는 옛날에는 그 가공 기술이 없을 때는 중간 연매도 있었어요. 광택 연마를 하면은 알루미나나 이런 걸 그 원판에 부식포에 뿌리고 이게 이제 원판을 돌리면서 연마하면 아주 깨끗하게 거울처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식을 합니다. 부식은 왜 하느냐 하면은
그 결정을 확대해가 보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 우리 보통 일반 금속 협의경 500배 정도로 확대를 해가 많이 봅니다. 그럼 확대를 하면은 그 결정 격자들 경계면이 있죠. 이게 뚜렷한 경계가 없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시객을 쓰면은 결정 입자가 경계면을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약간 파주어 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구분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식을 합니다. 3번 베어링용 특수 합금 원소로 옳지 않은 금속은 내놨습니다. 자, 켈밋은 구리, 납을 한자로 연이라고 한다고 꼭 알아두세요. 납항동 안 하고 연항동이라 할 때 여러분 이거 연항동하면 이거 납항동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구리 납합금으로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켈밋. 베빗 메탈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안주 9배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저는 안주 9배라고 외워가지고 이제까지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안주 9배 안티몬 주석 쿠리계가 베빗 메탈이다. 안주 9배 이렇게 하면 안 까먹더라고요. 베빗 메탈 이것도 베어링 합금입니다. 화이트 메탈은 납, 주석, 안티몬 합금으로 주석 플러스 안티몬 합금의 총칭입니다. 융점이 낮고 부드러우며 마찰이 적어 구조용 재료에는 쓰이지 않으나 베어링 합금, 활자 합금, 납 합금, 다이캐스팅 합금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5번 구리 비철금속재. 우리가 철이 아닌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비철금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리가 되겠습니다. 구리 비철금속 재료에 대한 특성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구리는 비자성체가 맞아요. 체심입방 격자가 아니고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율은 은다음으로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공기 중 표면 산화제 암적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자, 여기에 구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금속 중 전기 전도성이 은다음으로 높고 전성 연성 뛰어나고 비자성체 면심입방 적자 금속으로 철과 달리 동소변태점이 없습니다. 산성 염기성에 대한 내성도 매우 높은 편이며 열 전도율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 빛깔 나는 황동, 합금 많이 쓰입니다. 구리 아연이 황동이죠. 다만 은처럼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광택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변함으로 광택 유지를 위해서 종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식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노쇠라는 황동을 많이 썼어요. 그 왜 안 쓰느냐 하면은 그 철은 부식이 되면 닳아서 깨지거나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는데 표면에 이렇게 공기 지금 서서히 산화되어 광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나 이런 거로 가지고 닦아줘야 됩니다. 관리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합한 것은 일어났습니다. 황은 저온매짐의 원인이 아니고 고온매짐, 적열매짐의 원인이 됩니다. 규소는 연신율, 충격값을 감소시킵니다. 맞습니다. 이는 적열매짐이 아니고 저온매짐의 원인이 되는 원소입니다.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원소입니다. 아닙니다. 부식에 대한 저항을 증대시킵니다. 자, 여기서 다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규소 한번 봅시다. 제철 과정에서 탈산제로 사용되며 알파 고용체에 고용되어 경도, 인장강도, 탄성암계는 높이는데 고온강도, 내열성, 내산성, 주조성, 유도성도 높이고 전자기적 성질이 증가합니다. 단 연신율, 충격값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결정입자의 조대화로 단접이라는 것도 일정의 용접과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디벳이나 뭐 이런 걸 딱 눌러서 접합시키는데 단접성 등 냉각 가공성을 감소시킵니다. 자, 9번 알루미늄 구리 합금에 니켈, 마그네슘 첨가하여 열 전도율,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내연기관, 공냉 실린더 헤드에 쓰이는 합금을 해놨습니다. 요건 저는 요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알구니마 Y, 이것은 Y 합금입니다. 이런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 합금에는 Y 합금 외에도 라우탈, 로엑스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저 뒤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 지금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 합금에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꼭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여기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뭐 상관은 없는데 Y 합금, 라우탈, 로엑스에 줄을 꺼놨는데 줄을 꺼놓으니까 혼돈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점으로 딱 연결했습니다. 요 세 가지 합금입니다. 라우탈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구시라 이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Y 합금은 알구니마 Y, 로엑스는 알리마식으로 이렇게 외우니까 절대로 안 까먹더라고요. 알들이는 두랄루민을 항공기 재료로 쓰는 두랄루민, 보통 기본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알구마망조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들이라는 것은 두랄루민과 같은데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보통 두랄루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온, 고온 가공할 수 있으며 특히 담금지로 강렬한 상온 가공으로 기계적 성질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Si 0.5%, 철 0.3%, 마그네슘 0.5% 첨가한 합금입니다. 하이드로날륨, 이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요것도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알마하, 알루미늄, 마그네슘, 하이드로날륨, 내식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마하 내식이라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알마하 내식. 자, 이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용화한 합금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1번 용융금속 응고할 때 관행현상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그림으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합금이 이래 이제 녹여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온도가 점진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물질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려면 순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액체에서 열을 내 뿜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체가 되고 나서는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또 변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관행이라고 합니다.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된다. 이 사실이 맞습니다. 관행, 변태나 석출 일부 또는 전부 저지하여 변태점 이하 또는 용해도선 이하 온도로 냉각하는 조작입니다. 고온 상태나 조직이 중간에 변하지 않게 급냉하는 것이며 예로 오스테나이트를 급냉해버리면 도중에 변태시키는 일 없이 A1 변태점 700도씨 이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행으로 비교적 저온으로 가져온 오스테나이트를 관행 오스테나이트랍니다.
담금질이나 용체와도 일정을 관행 처리입니다. 특히 두랄루멘 같은 항공기재료,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구리합금 같은 것은 시효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용체화 처리를 합니다. 13번 주철에서 칠드층 얇게 하는 원소는 이거는 뭐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칠드에 미치는 영향 해놓고 C와 P는 칠드 깊이를 감소하나 강도를 높이고 SI는 칠드 깊이 경도 감소합니다. S는 칠드 깊게 하나 무르고 망가는 칠드층의 점성 및 강도를 좋게 합니다. 보다 니켈 구리는 칠드 효과 높이고 고급 롤에는 니켈 1 내지 3%, 크롬 0.5 내지 0.8%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발트는 단순히 칠드층을 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15번 탄소를 고용한 고온 철 조직인 감마 고용체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이걸 오스테나이트랍니다. 그렇게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27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